안녕하세요. 하와이 약사입니다. 오늘은 타이레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독감, 감기 시즌이 시작되었고 코비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제일 일반적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흔히 쓰는 약이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은 단일 제품으로도 쓰이지만 다른 성분들과 합쳐져서 많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 중에서 처방전 약과 처방전이 필요 없는 OTC 약을 다 포함해서 타이레놀이 포함된 약이 500여 가지가 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많은 제품에 타이레놀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많이 쓰이는 대중적인 약인데요. 오늘은 타이레놀을 복용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3가지 타이레놀의 효능, 타이레놀의 과복용 시 위험성, 타이레놀과 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레놀은 존슨앤존슨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타이레놀이고요.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타미노펜입니다. 그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타미노펜의 효능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가벼운 통증을 잡아주는 진통 완화 작용이 있습니다. 타이레놀 박스 뒷면을 잠깐 보면요. 어떤 진통에 복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두통, 근육통, 허리 통증, 관절염으로 인한 경미한 통증, 일반 감기로 인한 통증, 치통, 생리통 이런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됩니다. 에드빌이랑 타이레놀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완벽하게 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세타미노펜은 해열작용, 진통 완화 이 2가지의 효능이 있는 반면에 에드빌은 해열작용, 진통 완화와 함께 염증을 완화시키는 소염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증이나 열이 있다면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나 열이 있다면 에드빌을 복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타이레놀의 과복용의 위험성. 타이레놀은 본인도 모르게 과복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약인데요. 미국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요. 자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아세타미노펜을 과다 복용하기가 쉽고 과다 복용으로 인해 거의 매년 5만 건의 응급실 방문이고 2만 5천 건에 입원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급성 간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급성 간부전은 평소에 간에 특별한 질환이 없던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심각한 간 손상으로 간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 세포 기능의 80~90%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때문에 타이레놀은 하루 최대 복용 가능량을 넘지 않게 복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왜 급성 간부전이 올 수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타미노펜은 간에서 분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아세타미노펜 90에서 95% 정도가 독성이 없는 형태로 간에서 분해되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90에서 95%를 제외한 5에서 10% 정도의 아세타미노펜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독성 물질의 이름을 N-아세틸피벤조 퀴닌 이민 줄여서 NAPQI라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NAPQI는 몸에 계속 있지는 않고요. 간에서 생성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해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으면 NAPQI 독성 해독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혹은 단기간에 너무 고용량의 타이레놀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타이레놀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NAPQI 독성 물질을 글루타치온이 다 해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과부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NAPQI가 몸에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된 독성 물질은 간세포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간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아세타미노펜을 복용할 때는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인 하루 최대 복용 가능량을 넘지 않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레놀의 하루 최대 가능 복용량은 4000mg입니다. 타이레놀을 다른 약과 복용할 경우에 약 안에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세타미노펜이 들어간 2가지의 제품을 함께 한 번에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약에도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있고 감기약에도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있다면 이 2개를 한꺼번에 먹게 되면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복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과다 복용의 위험성이 생기는 겁니다. 종합감기약이나 두통약, 진통제, 생리통약 등 아세타미노펜이 함유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복용량을 준수해서 나도 모르게 과다 복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세타미노펜이 어떤 약에 들어가 있는지 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타겟이랑 월맛을 갖다는데요. 어떤 약에 아세타미노펜이 함유되어 있으면 성분 표기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약 제품에 정확하게 아세타미노펜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복용하는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눈에 띄게 표기를 해서 과복용의 위험성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타이레놀 PM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PM은 전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타이레놀이니까 아세라미노펜이 들어가 있고 PM이니까 밤에 먹는 약이고, 밤에 먹는 이유는 대부분 잠을 잘 오게 도와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세타미노펜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눈에 띄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세라미노펜 500mg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면을 보면 아세라미노펜 500mg이라고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마이돌인데요. 마이돌이라는 제품은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약입니다. 박스 뒷면에 보면 성분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세라미노펜 500mg이 들어가 있다고 역시 하이라이트로 표시가 되고 통증 완화 기능을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램프린. 램프린이라는 제품도 생리통증 완화에 쓰는 약인데요. 뒤에 성분을 보면 3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고 아세라미노펜 500m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종합감기약 중에 데이킬과 나이킬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뒷면을 한번 보면 나이킬 밤에 먹는 종합감기약은 아세라미노펜이 650mg 들어가 있고 데이킬에는 325mg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통 아세라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에는 뒷면을 보시면 하이라이트이 표시가 되어 있고 눈에 잘 띄게 해놓았어요. 뒤에 박스에 보시면 경고 문구에도 위험성을 함께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심각한 간 손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 성인이 먹는 타이레놀일 경우 24시간 안에 4000mg 이상을 복용할 경우. 두 번째, 어린이 제품은 24시간 안에 5회 이상 복용할 경우. 세 번째, 다른 아세라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매일 하루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을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아세라미노펜을 복용할 경우 라고 이렇게 경고 문구도 함께 표시해 놓았습니다. 아세라미노펜을 복용할 때는 용량을 잘 확인하시고 몇 시간마다 복용해야 하는지, 몇 알까지 하루에 복용하는지 잘 알고 복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술과 타이레놀과의 관계인데요. 술도 잘 알려진 사실처럼 간에서 해독이 됩니다. 타이레놀이 분해되면 생기는 독성을 글루타치온이 해독시켜주듯이 술의 독성도 글루타치온이 해독시켜줍니다. 때문에 술을 마시고 타이레놀을 먹거나 타이레놀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 부담감이 가게 되고 글루타치온이 아세라미노펜을 해독하는데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술을 얼마나 마셔도 되느냐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내가 술이 약한 사람이라 술의 해독작용을 잘 못하거나 건강이 약하거나 아니면 간이 안 좋다면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되도록이면 타이레놀 복용 시 술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도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문제인 거는 지속적으로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매일 하루 3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이 타이레놀을 복용했을 때 간 손상의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사람일수록 글루타치온의 수치가 낮기 때문에 독성이 해독되기가 좀 더 어렵고 거기에다가 타이레놀까지 복용하게 되면 간 손상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레놀은 열을 낮춰주는 해열작용과 일반적인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통증 완화 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이레놀은 과다 복용하지 않아야 하고 하루 최대 복용 가능량은 4000mg입니다. 세 번째, 다른 약들과 함께 먹게 된다면 아세라미노펜이 함유되어 있는지 꼭 성분을 확인하고 얼만큼 복용하는지 꼭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타이레놀이 함유된 약들은 한꺼번에 중복되게 복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타이레놀 복용 시 술을 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도 타이레놀 복용은 피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타이레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